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인기가 하나 있거든요. 패스 뽀뽀라고, 뽀뽀 하면은 저를 쳐다보지 않고 간식만 쳐다보고 뽀뽀를 해요. 뽀뽀 뽀뽀. 이제 이렇게 해주다가 몇 번 여러 번 반복하면은 정말 안녕하세요. 월드펫동물 메디컬센터 이철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애기 이름이 애기죠? 네, 맞습니다. 애기 이름이. 애기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장모 닥스훈트 이제 3살 된 응애기입니다. 응씨였구나. 네, 맞아요. 애기야 반가워. 애기는 어떻게 키우시게 됐어요? 계기가? 계기는 원래 제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는데, 근데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나도 책임감을 갖고 조금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좀 책임감을 갖고 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원래부터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했고 해서 그렇게 키우게 됐어요. 아, 그럼 가족으로 키우신 거는 애기가 처음이고? 네, 맞아요. 첫눈에 반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더해준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자랑거리 있으면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거리는요, 우선 이제 간식이 있을 때만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간식이 없으면은 손, 뭐 앉아 이런 거를 절대 들어도 무시하고 손? 아니. 근데 간식만 들면은 이제 뭐든 다 해주거든요. 지금 이런 집중력이 똑똑한 애들한테 보이거든요. 진짜요? 네. 진짜 오로지 이것만 딱 보잖아요. 네. 사람들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눈빛 그랬구나. 저는 되게 애기가 사실 손 하면은 이제 한 번에도 잘 안 주고 막 이래서 우리 애가 조금 바본인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굳이?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개인기가 많진 않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인기가 하나 있거든요. 패스 뽀뽀라고, 뽀뽀 하면은 저를 쳐다보지 않고 간식만 쳐다보고 뽀뽀를 해요. 뽀뽀 뽀뽀. 이제 이렇게 해주다가 몇 번 여러 번 반복하면은 정말 점점 짧아져. 네, 이렇게 뽀뽀 시간이 짧아지는. 사실 뭐 이런 개인기 안 해도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쁘잖아요. 맞아요. 네. 닥스훈트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 오소리 사냥. 맞아요. 그러니까 닥스가 이제 독일어에서 나온 건데, 닥스가 오소리고 네. 훈트가 이제 개예요. 네, 하운드라고 그래서 닥스 훈트가 이제 오소리 개라는 얘기인데, 오소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원래가 오소리 사냥하는 개예요. 오소리나 토끼나 이런 이제 사냥감을 쫓아다니는 체형이고요. 연골 이형성종이라고 해서 허리는 자랐는데 다리가 못 자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체형이 어떻게 보면 사냥에 특화가 된 거죠. 굴에 들어가서 사냥감을 물고 나오기는 너무 좋은데, 사실 조금 슬픈 얘기긴 하지만 다리가 많이 짧잖아요. 다리가 짧다 보니까 허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짧은 다리로 빨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근데 허리가 덜 다치려면 무리한 운동하면 안 되고 체중 늘면 안 돼요. 혹시 무리한 운동이라는 게 약간 어떤? 보통은 이제 허리를 쓰는 건데, 결국은 이제 허리는 많이 뛰어다닐 때도 쓰게 되고요. 뛰어오를 때도 쓰게 되고, 특히나 이제 미끄러질 때 사실 많이 다치는데, 과격한 운동, 방향전환 이럴 때 많이 다쳐요. 이제 집에서 이제 미끄러운 바닥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갈 수 없게끔 해놓으셔야 되는데, 만약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스태퍼 같은 거 해서 천천히 올라가게끔, 뛰어오르지 않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허리에 무리 가는 건 좀 줄어들 거고요. 사실 관절에 무리 안 가고 운동량 늘리는 거는 수영이 제일 좋아요. 네. 수영장 가봤나요? 아니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본능적으로 강아지들은 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가끔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어요. 가봐야지 알겠지만 처음부터 물에 이렇게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보호자님이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수영장 같은 데 가서 먼저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시면 호기심을 갖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물하고 친해지게 해주신 다음에 뭐 정말 지칠 때까지 놀아도 크게 관절에 물이 안 가니까 그런 쪽으로 운동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가 지금은 체형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사람들 기준으로는 표준 체형인데, 엄격히 얘기하면
과체중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래 표준 체형은 위에서 봤을 때 가슴보다 허리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시면 거의 같죠. 네, 이러면 이제 과체중이에요, 사실. 이제 위치만 허리지 허리가 없잖아요. 네. 사람도 다이어트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말씀을 드리면 운동 더 해야겠네 하시는데 운동해서 살 빼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요. 음식량을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 체중 줄이려면 음식량도 10% 줄이시고 간식 같은 걸 먹었으면 그걸 먼저 끊으시고 사료량은 유지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유지는 운동으로 해도 되는데 운동해서 살 빼려고 그러면 식탐만 더 생겨요. 네. 과체중일 때랑 표준 체형일 때랑 똑같은 상황일 때 과체중인 애들이 더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여주시는 노력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핫도그라고 하잖아요. 소세지 같이 생겨서 매력이긴 한데 건강하게 크려면 약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제가 아기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불 쭈쭈비를 해요. 꼭 자기 전에. 그러면 특정한 이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는 시간대 계속 그런다는 거죠? 네. 근데 침대에 있는 이불이면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물고 빨고 하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껌이나 뭐 장난감 같은 것도 많이 깨무는 거고 그게 습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젖 먹는 행동 자체가 사랑을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불에다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자리가 편하고 거기서 뭔가 자기가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이불이 좀 젖거나 찢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 행동 자체를 막는 게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애정 이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간직해주는 게 좋죠. 네,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안정되고 그러면서 이제 편하게 잠을 자는 거니까. 근데 입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좀 조심은 해야죠. 특히 이제 이불도 좀 좋은 걸로 사셔야겠네요. 그 원래 이렇게 닥스훈트도 이렇게 꼬불꼬불한 털이 나나요? 닥스훈트 털이 세 가지예요. 단모가 있고 장모가 있고 이제 컬리어가 있거든요. 걔네들은 정말 완전 곱슬이고요. 단모인 애들은 말 그대로 털이 없는 것처럼 맨질맨질한 애들. 나머지는 다 장모거든요. 그러니까 장모 중에서도 좀 더 긴 애가 있고 좀 짧은 애가 있고 조금 직모가 있고 약간 곱슬이 있고 그래요. 뭐 사람도 좀 직모 있고 곱슬 있고 하잖아요.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어디 옛날에 데려갔을 때 골든 리트리버 새끼냐고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기 때는 얼굴이 좀 비슷하잖아요. 두 상이. 아기 털 많이 빠지죠? 너무 많이 빠져요. 매번 돌돌이를 맨날 하고. 그리고 얼굴에도 계속 붙어서 이 털이 어디 있는 거지? 하면서 계속 치우고 계속 먹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털어도 이불을 터는데도 끝도 없이 애기 털이 날려서 이렇게 낮에 보고 있으면 눈이 오나? 이럴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털을 일부러 짧게 깎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장모 친구들도요? 그죠. 이제 털을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근데 얘네들 털이 매력이잖아요. 사람 옷 안 입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데. 그래서 자주 비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단모보다는 장모 애들이 빠지는 개수로는 훨씬 적어요. 단모 애들은 조금 자라서 빠지고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적어서 그렇지 실제 빠져있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장모가 훨씬 덜 빠진다는 거는 장점이에요. 아기가 어렸을 때보다 눈물이 좀 많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계속 많은 것 같으세요? 어느 날엔 또 되게 없다가도 어느 날엔 또 왜 이렇게 많이 울지 싶다가도. 근데 우선은 이제 눈물이 많은 걸 유루증이라고 하는데 유루증이 문제가 될 정도면 여기 피부가 다 짓무를 정도인 애들이 문제가 되고요. 약간 흐르는 정도는 눈물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건조증인 애들이 훨씬 문제고요. 눈물이 많은 애들은 사실 좀 닦고 관리해 줄 수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보다 눈물이 많다고 느끼시는 거는 눈물 양이 늘어난 것보다는 눈물이 빠져나가는 비로관이 막혀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뚫어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뚫어줘도 대부분 또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닦아주는 약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자주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관리도 되고 닦아주는 과정에서 마사지가 되기 때문에 비루관으로 빠져나가는 양도 좀 늘릴 수 있어요. 아기가 유독 하얗고 뽕실뽕실한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산책할 때도 다른 강아지들이 먼저 인사해도 관심이 없다가 하얗고 뽕실뽕실한 강아지만 지나가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 냄새 맡고 유독 그러더라고요.
사실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색의 민감도는 떨어져요. 물론 색을 구분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구분하는 개수도 사람보다 훨씬 적고, 그 다음에 시각의 의존도가 워낙에 떨어지기 때문에 난 이 색이 더 좋아, 저 색은 싫어, 이런 거보다는 과거에 그 하얀색에 대한 뭔가 추억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얀 애들하고 많이 놀면서 하얀 강아지들한테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다녔던 집 앞 배경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늘 비숑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애기랑 나이대가 비슷한 3마리의 비숑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엄청 자주 만나고 자주 놀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사를 와서 자주 못 보지만 이제 그 기억으로 인해서 애기가 그때 그 친구들이 기억이 남는 거죠. 네, 그래서 하얀 강아지들을 더 좋아하고. 다행이네요. 우리나라는 하얀 강아지가 훨씬 많아요. 저는 집에서 아기가 공을 워낙 좋아해서 공을 숨겨놓고 찾게 한다거나 집에서라도 좀 던져주거나, 근데 모든 공간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깔려있지 않으니까 아기가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선생님께서 또 강아지들을 놀아주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애기랑 만약 논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놀아줘도 부족할 거예요. 워낙에 노는 걸 좋아하고 체력이 넘치니까 간식 가지고 놀아준다고 그러면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만약에 같이 놀아줄 때 뭐 중간중간에 뭐 쿠션 같은 걸 주면서 고기를 이렇게 넘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의자를 여러 개 놔두고 의자 밑으로 이렇게 기어가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리 힘도 키워주고 재미도 좀 가질 수 있게끔. 뛰는 운동보다는 그런 식의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물론 이제 뛰는 운동도 필요하긴 한데 뛸 때는 아무리 조심해도 다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특히나 높이 올라가거나 뛰어내릴 때, 그 다음에 갑자기 방향 전환할 때 많이 다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운동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제가 너무 궁금했던 부분들을 너무 하나하나 술술 풀어가지고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애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나 이런 것도 오늘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 앞으로 애기가 원하는 거 잘 해주시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충분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말 편하게 와서 이제 애기 평생 공짜로 해주신다거나 그런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좀 벌어오죠. 이제 또 놀러 와. 안 하던데? 뽀뽀.